자, V레 메뉴 설명에서 장면을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운데 실린더 한 개가 있고 양쪽에 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는 여기 화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카메라뷰에서 렌더링 안 되도록 비지블 투 카메라를 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안 보이고 서로 반사되는 횟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반사 재질을 이렇게 완벽하게 거울처럼 반사를 하게 했고, 맥스 뎁스가, 여기 지금 맥스 뎁스를 설명하면 리프렉션 맥스 뎁스는 굴절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반사에 맥스 뎁스가 훨씬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이걸 높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진짜 장면 전체 90%가 반사 재질로서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높일 수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서로 반사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예전 버전에서는 여기 엑시스트 컬러라고 해서 이 5번이 끝난 후에 무슨 색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최신 버전에서는 그 기능을 뭐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없어진지도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꿀 수 없고 5번 이후에 이제 이게 검은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번으로 바꾸면 더 많은 반사 후에 10번의 반사 후에 박스가 더 작아진 게 보이시죠? 저기 왜냐하면 반사가 다 10번 만에 하는 거고, 렌더링 시간은 당연히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20번 하면 거의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폴트가 5는 대부분의 경우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맥스 뎁스도 굴절에 관련된 그 맥스 뎁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반사 프레넬은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다 팔오프 넣고 프레넬 한 것처럼 똑같이 인간의 눈에 이 그 굴절률에 의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가 되던 것이 딱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일반 반사 정도의 느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평면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프레넬 반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타일 정도의 반사 값에 가장 근사한 플라스틱이 뭐니,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재질 있죠. 딱 그 정도를 인간 눈에 맞춰서 언젠가 드래곤 돌게 안되네. 이렇게 딱 맞게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끄면 이제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굴절 시간이기 때문에 반사는 이제 집어 관두고, 굴절은 말 그대로 이 굴절을 이렇게 주면 흰색일수록 투명하게 굴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색이 들어가면 불투명하게 되겠죠. 보통 유리는 이렇게 흰색을 주거나 아니면 얘도 여기서 팔오프를 줘서 바깥쪽과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의 눈이 눈알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는 반사 느낌을 못 느껴요. 끝에는 반사가 갈수록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맥스 뎁스 똑같고요. 어펙 섀도우 이거 정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당연히 체크를 하시는 게, 특별한 경우에만 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펙 섀도우는 투명한 만큼 투명한 그림자를 생성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끄게 되면 불투명한, 거의 뭐 완전 커스팅 느낌의 이상하게 계산을 하게 되죠. 이 빛이 여기, 이거 지금 라이트가 2개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여러분들 못 느끼시는데, 약간 막 커스틱 같은 게 나오려고 하네. 라이트 1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커스틱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림자가 이 오브젝트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둡고 투명한 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둡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오브젝트에는 투명한 그림자가, 네, 지금 이 IPR이 잘못 렌더링이 돼서, 이 IPR이 100%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해서 다시 그냥 렌더 버튼을 했습니다. 자, 투명한 걸 체크하면 이 오브젝트가 투명하니까 투명한 정도의 그림자를 넣는구나 하죠. 하지만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 검은 그림자가 나올 겁니다. 이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브 디비전은 똑같아요. 이게 퀄리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 이게 꺼져 있기 때문에 유주 로컬 서브 디비전이, 그래서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렌더링 알고리즘이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비활성화를 한 건데, 특별한 경우 곰팡이를 얘만,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얘만 곰팡이가 나온다, 노이즈가 낀다 이러면 얘를 켜야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DMC에서 유즈 로컬 서브 디비전을 체크하시면 얘를 활성화시켜서 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아비 넘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제를 깊이 만들어야 돼서 예제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게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쉽게 나오게 하려면 물 아래 자갈 같은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약간 프리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빛을 산란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어떤 투명한 오브젝트에 노이즈를 주고 좀 이렇게 굴곡이 많이 있는 오브젝트에 노이즈를 줘야지만 잘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단순한 장면에서는 잘, 여기 지금 솔루션이 약간 표현이 되죠. 이렇게 프리즘 느낌으로. 이게 이제 바닥이나 전체적으로 넓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끄면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약간 그런 프리즘 느낌으로 현실성을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좀 먹적지근하게 장면을 만들어야 돼서 죄송하게도 이거는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를 높이면 당연히 좀 넓게 낮추면 좀 좁게 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어펙, 이 리플렉션에 있는 어펙 채널하고 여기 투명에 있는 어펙 채널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보통 렌더 엘리먼트를 뜯을 때는 이 칼라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이 타겟 라이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사하고 굴절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굴절은 살짝만 넣고, 색깔은 완전히 순정 유리할 때는 검은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런 게 됐을 때 이게 여러분들 초보라서 이거 좀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멀리 가는 느낌은 있는데, 중요한 옵션인데 초보분들이 저 메뉴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반드시 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어인데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디폴트는 그냥 평소 때 쓰는 거고요. 렌더 엘리먼트를 안 뜯는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투명하고 반사를 칼라, 어펙, 칼라 온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RGB 칼라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알파 채널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둘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렌더 엘리먼트에서 뜯어가지고 합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투명한 앤데 지금 여기 반사에 투명이 전혀 안 나와있죠? 뭐야, 로우 리프렉션 했니? 죄송합니다. 엉뚱한 걸 했네. 리프렉션하고 리프렉션을 해야 됩니다. 눈이 삐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도 만약에 반사가 됐을 때 이걸 퓨전이나 포토샵에서 합성을 할 때 밑에 색까지 전혀 투명도가 고려하지 않고 밑에 색이 이렇게 많이 묻어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합성을 했을 때 얘가 투명한 느낌이 전혀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더 엘리먼트를 난 사용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뭘 체크해야 되냐? 알파 채널에만 넣는다? 이건 의미가 없죠. 지금 보시면 칼라 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채널에도 투명도하고 반사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 채널에만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알파 채널에 나오기 시작하죠. 반사 물질. 얘도 알파 채널 하면 이렇게 알파 채널에도 반사가 나오기 시작해. 근데 보통은 뭐 아니면 더죠. 칼라 온리 아니면 알파 채널만 뜯을 때만 사용하는 거고, 보통은 오일 채널에서 모든 채널에 반사와 굴절이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리프렉션에도 보시면 반사와 굴절이 감안돼서 뜯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한 장면 가지고 이것도 너무 단순한 장면이라 설명 못하겠는데 렌더 엘리먼트의 합성 공식에 의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 채널로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저한테 전기반을 배우는 학생들은 무조건 렌더 엘리먼트 채널로 해서 퓨전이나 에펙, 포토샵에서 무조건 합성하기 때문에 아예 디폴트로 이 값을 쓰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이 정도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렌더 엘리먼트를 안 쓸 거라면 괜히 렌더링 속도만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칼라 온리로 하시면,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칼라 온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우 칼라는 이게 색 유리를 넣을 때 많이 사용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색 유리를 넣는다 이러면, 자, 다시 리프렉트를 인색으로 하고 색 유리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장황한데, 포우 칼라에다 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퓨저에 넣어도 됩니다, 포우 칼라에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디퓨저 색을 넣으니까 100% 투명이기 때문에 잘 색상이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투명 색 정도를 좀 줄이면 색이 반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순정 유리라 그러면 보통은 검은색을 넣는 게 좋습니다. 순정 유리로 만든 다음에 포우 칼라에다가 색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유리는 없겠지. 디폴트는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냐면 이게 디폴트로 1.0으로 되어 있고 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재질이라도 이게 그 스케일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키우는 게 낫겠다. 똑같은 재질이라도 키우면 더 두꺼워지죠. 완전히 검은색이 되죠. 이 포우 칼라는 이 오브젝트의 두께, 크기에 인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게 하면 덜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너무 작게 했나? 그래서 이거는 좀 오버하고 제가 작게 하면 보세요, 덜 진하게 들어가죠. 작게 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그 멀티플라이어 값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서 옵션이
잠시만 컴팩트로 바꿀게요. 동영상을 하다 보면 글과 그림으로 하면 그냥 뭐 알아듣든 말든 메뉴만 설명하고 이러면 금방 끝나는데, 동영상은 꼭 알려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내용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자, 이게 옵션을 보시면 두께가 이게 100mm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더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두께를 일반 유리로 10T로 바꿔볼까요? 텍스처 사이즈는 뭐 텍스처 사이즈는 그냥 냅두겠습니다. 훨씬 밝아지죠. 요게 10T로 넣었을 때, 10T짜리 유리를 넣었을 때 이런 밝기로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그 멀티플라이를 보통 줄여서 색 유리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밝아지지만 어느 정도 아무리 줄여도 안 밝아지는 채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색을 빼셔야 돼요. 지금 색을 조금만 뺐는데 확 사라졌죠. 이 값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게 이렇게 오묘하기 때문에 글과 그림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색 유리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유리는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유리 색깔로 많이 쓰시는 게 푸른색이나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포구 바이어스는 이 포구의 이걸 포구라고 하는 게 좀 이름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안에 이제 색이 들어가는 위치의 치우침입니다. 어느 쪽으로 더 안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냐, 바깥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냐, 뭐 그런 건데 적당히 조절하시면 됐고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내용이 좀 너무 길어졌네. 그 다음에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인데, 저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이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조명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조명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딱 발광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조명 용도는 V의 메시 라이트가 훨씬 좋습니다. 이건 너무 길어지는데, 동영상의 강좌가. 이걸 조명으로 사용하겠다고 효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발광 재질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하죠, 보통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다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발광 정도, 약간 발광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조명대로 흉내를 내실 수 있어요. 이거 GI 키고 그러면 얘가 진짜 GI에 관여해요. 제너레이트 리시브 GI에 관여하고, 이거는 뭐 똑같은 노출 보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퍼스펙티브나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체크하시면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의 무조건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조명 느낌을 좀 주죠. 근데 얘는 우리 셀프 일루미네이션에서 많이 스탠다드 재질 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발광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V의 메시 라이트가 있는데 조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오버한 것 같고, 약간의 그 발광 색깔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붉은색인데, 뭐 이런 붉은색인데 약간의 이 붉은색 계열의 발광에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정도 느낌. 발광하죠?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할 때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하시면 살짝 발광하는 느낌이에요. 이걸 조금 더 밝게 해주면 말 그대로 스탠다드 셀프 일루미네이션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뭔가 밝은 느낌의 재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실 때 추천하시고, 이거를 조명으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조명을 하시려면 이 라이트 모터를 쓰세요. Vray 라이트에서 누르시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타입에서 플랜이 아니고 메쉬 하셔서 핑 메쉬 하셔서 이 알을 찍으면 얘가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리얼 조명이죠. 굳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으로 조명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요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투명은 없애겠습니다. 제가 인코딩을 하고 있어서 버벅대들이 안 해요. 예전에는 이게 블린으로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 GGX로 쉐이더가 바뀌었습니다. 블린은, 이 퐁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하이 글로시하고, 블린은 조금 퐁보다는 덜 글로시, 덜 스페큘러가 있고, 와드는 그러니까 점점점 내려갈수록 스페큘러가 블러링해지면서 넓고 약해지는, 샤프하지 않은 계열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최신 버전에서는 GGX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알 필요도 없어요. 가장 날카롭거나 넓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산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 기능이 들어온 거고요.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애니소트로피는 말 그대로 동그란 광택만 주는 게 아니고 글로시니스를 줘야지만 왜 이렇게 길지? 동영상을 이건 찍지 말아야 될 것 같네. 너무 긴데. 1 이하의 값을 줘야지만 이렇게 광택이 생기면서, 광택이 동그랗죠. 그 동그란 거를 세로나 가로 모양으로, 플러스를 주면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되고, 마이너스를 주면 세로 모양의 스페큘러가 생깁니다. 이거는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각도를 이렇게. 그거는 각도 돌아가는 축이고, 여기까지죠. 그리고 메탈리스 여기까지 맞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요 기능이 추가됐는데, 예전에는 픽스 다크 글로시 엣지라고 했는데 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글로시 프레넬로 바뀌었는데, 요 기능은 가장자리 부분에 그 반사가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체크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반사가 더 밝아지거나 하는 잘못 계산되는 그 오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체크하시고 쓰시면 돼요. 오포시티 모드 이것도 추가가 됐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냐 스틱컷이냐에 따라서 고를 수 있거든요. 이건 중간 단계예요. 스토캐스틱은. 나중에 설명 드릴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무 같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무는 나무잎이 거의 오포시티 맵인데 수천만 개가 들어가잖아요. 한 100그루만 심어도.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엄청난 속도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문제가, 스티커 같은 경우는 플리킹에 문제가 없고 샤프한데 문제가 없다면 클립을 써주는 게 가장 렌더링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는 보여줘야 돼서. 그 다음에 이거는 디폴트는 이제 중간 단계예요. 품질도 중간, 렌더링 속도 중간. 그 다음 노멀은 애니메이션 시 플리킹이 생기지 않는 가장 높은 품질이고 렌더링도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노멀을 쓸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스틱컷을 사용한다면 일단 클립으로 해보고 문제가 안 생기면 클립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렌더링이 빠릅니다. 저거는 예전에 이 기능은 예전에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오퍼시티 맵에다가 나무 매핑에 오퍼시티가 들어가잖아요. 그 오퍼시티에 이런 것까지 설명. 오퍼시티를 주면 그러니까 제가 정규반 수업을 또 마찬가지인데 뭘 해도 더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면 똑같은 거예요. 렌더링 속도. 근데 이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퍼시티에 이 블러 값을 없애는 거죠. 이 품질을. 이 필터링 품질을 피라미달에서 논으로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렌더링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가장 속도가 빠른 클립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수들이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렌더링 속도가 훨씬 빨라졌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메뉴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메뉴 나온 게 바로 저 끈 게 클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은 것 같은데 30분 정도, 27분 정도 됐네. 한 5분 하려고 녹화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됐네요.